반갑습니다. 장중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오늘이 아니라 어제. 네, 그리고 해외 증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러시아발 불확실성이 거의 해소가 되는 모습인데, 이게 러시아의 어떤 침공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이었다. 기존의 전술을 뒤집는, 현대전에 맞는 이런 전술로 신속하게 대응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변수들이 앞으로 불확실성을 더 이상 높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시장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재미없는 얘기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 또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그 일단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내 언론에서는 개그맨 출신이다. 요것 때문에 개그맨 출신이 대통령이 되니까 나라꼴이 엉망이다라고 하는데, 뭐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도 똑같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몰아가는 건 정치인들의 입김이 다소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언론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요 개그맨 출신이지만 그 어느 정도 자기의 회사가 큰 회사였습니다. 한 400명 정도 직원을 거느린 회사를 경영을 했고, 여기에서 아주 큰 신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주인공,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인민의 종이라는, 그러니까 이 노예라는 그런 드라마에 출연을 해서 이 드라마에서 이제 부정부패하는 정치인들을 처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인기가 대폭 올라갔고, 그래서 그거에 힘입어서 당을 만들어서, 이 당 이름도 인민의 종입니다. 이 당을 만들어서 국민 72%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그 보통 연기를 하는 연기자들이 그냥 거기서 목소리만 깔고 대사만 없는 게 아니라 그 배역에 녹아들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어떤 배역이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인민의 종 배역을 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대단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정치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사실 개그맨 출신이라서 저런다라는 부분은 상당 부분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리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했던 행동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 나토 가입을 급하게 추진을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도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당시에 거의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 멱살을 잡고 끌고 오듯이 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미국이 과연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있느냐? 지금은 주둔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한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는, 그러니까 불침 항모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에 한국의 이제 평택 기준은 미군을 모으면서 완벽하게 중국 견제용으로 성격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뭐 미사일이 날아간다, 8초 만에 탐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뭐 일본에서 있으면 한 20초 만에 탐지를 가능한데, 1초 차이로 이게 그 어떤 위험의 크기가 달라지는. 근데 저기 미국 알래스카에서 탐지를 하려면 15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략적으로 지금은 이제 미군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상황이지만, 한국 전쟁 당시에는 어떤 약속을 했냐면 16개국이 다시 돌아오겠다. 이 정도의 말. 근데 당시에 어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석학이었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어서 다행스럽게도 이딴 걸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외교적으로 천재에 가까운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뒤에 비판받을 부분들도 많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공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 우크라이나도 사실 러시아하고 갈등을 끝내려면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중립국이 된다.
요건 그냥 러시아에 다시 넘어간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근데 뭐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러시아나 뭐 우크라이나나 뭐 같은 나라 아니냐라는 생각이지만 그래서 굳이 뭐 저렇게 싸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지만 우크라이나인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제 스탈린 때문에 대기근을 당했습니다. 그 스탈린의 집단 농장 정책 때문에 그 집단 농장 정책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모아 가지고 집단 농장으로 해서 공산주의, 그러니까 생산량의 어떤 예측 가능한 생산량이 있어야만 공산주의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있던 걸 합쳐 가지고 집단 농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있는 말, 소 다 잡아먹습니다. 그 어차피 이제 자기 거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축이 많이 죽고 그 가축이 없어짐으로 해서 농사가 망하고 그러면서 대기근이 발생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그 흑토 지역,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인데 여기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뭐 말에는 1,000,000 명이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과거 구소련 그 자료를 보면 한 2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 근데 이것만 갖고도 굉장히 크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사이가 좋을 수가 없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면 모스크바 턱 밑에 나토, 그러니까 안보 위협이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이 되고, 반대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게 된다면 그 이제 과거 소련 부활을 이제 추진하는, 그러니까 소련을 부활한다는 건 아니지만 푸틴은 공산주의를 아주 혐오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소련 시설의 영광을 러시아가 재현한다는 측면에서 인구가 많은 우크라이나가 떨어지면 이 구상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요런 전쟁까지 일어나게 됐는데, 현재까지는 러시아가 아주 우세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또 장기화될 가능성이 보이는, 그러니까 그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라고 뭐 폄하하던 그런 언론 보도와 달리 지금 언론에서는 심지어 뭐 해외에 도망가서 페이스북을 올린다 이런 내용까지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죽는다면 국민들의 어떤 감정에 불을 지르게 될 텐데,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전 국민에 그냥 무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물자하고 무기를 지원할 거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감정이 안 좋은 터키하고, 그리고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프랑스, 뭐 영국 이런 데서 이제 러시아로 오가는 이런 물동량을 차단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무역이 차단돼서 물자 부족에 시달릴 것이고, 이 물자 부족에다가 우크라이나 국민 정서까지 나빠지는 상황,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시가전을 펼치게 된다면 그 안보상 보면 서울에서 뭐 일산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이게 사실 안보용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전략상 시가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파크가 무너지는 거 보고 아파트가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콘크리트는 천천히 50년간 경질화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10년, 20년 지날수록 매우 튼튼합니다. 그래서 뭐 미사일을 맞더라도 아파트가 붕괴되고 이런 부분이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랬을 때 요 아파트가 시가전용으로 본다면 좋은 방어 기지가 되고, 그리고 이 아파트에 둘러싸인 데 미사일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파장을 여기서 다 차단을 하는 역할을 또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파트 고층 같은 데 숨어서 저격을 한다 그러면 사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 전략적으로 이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도 지금 만약에 국민들한테 총 다 나눠줬고 국민들 정서가 러시아하고 끝장을 보겠다 이런 정서가 됐고, 그래서 집에 숨어서 시가전을 하게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러시아가 아무리 무기가 우수하다고 해도
모여 있지 않는 사람들, 집집마다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모를 사람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없애버린다. 미사일을 쏴서 없애버린다. 그러기에는 굉장히 또 민간인 학살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가서 이걸 통제를 하려고 한다.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교환비가 1대1만 돼도 아마 이 지키는 쪽이 더 좋을 텐데, 시가전으로 갔을 때 러시아 군인들이 한 1000만 명 정도는 죽어야 사태가 수습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고,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이 되고 나토 가입에 대한 나토 가입을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러시아 인구가 많은 지역을 떼가 버린다. 뭐 이러면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됩니다. 뭐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잘 저항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고전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제재가 먹히고 이렇게 된다.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불확실성이 왜 발생을 했냐면, 히틀러가 체코를 먹고 나서 자신이 붙어가지고 유럽 전역에 공세를 퍼부은 것처럼 푸틴도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부터 발목이 잡히면서 뭐 폴란드를 침공한다든지 이런 변수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경우든 지금 이제 더 이상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뭐 이게 제가 두 번째 바닥이라고 했지만, 이게 거리상으로는 이게 두 번째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고 이제 반등을 하게 되는 이런 흐름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나쁘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어쨌든 이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은 원자재 비중이 높은 신흥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브라질도 좋고, 앞으로 이 원자재의 어떤 비중이 높은 원자재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신흥국 내에서 인도네시아나 이런 국가들의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신흥국 증시 전체에 자금이 들어오고, 그러면 한국 증시도 신흥국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고, 말이 좀 길어졌는데, 불확실성이 또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요 두 개가 증시 바닥을 만들고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아니,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길게 봤을 때. 물론 5월까지는 계속 변동성이 크고, 또 우크라이나가 어떤 상황을 만들지, 러시아가 또 어떤 행동을 취할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는 이런 상황이고, 코스닥은 대외 변수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예, 덜 받고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는데, 이미 중소형주들은 다 무너졌고, 대형주들은 그나마 버티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 거품주들은 주가 방어가 안 되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주가 방어가 되고 주가가 올라가야만 살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전혀 살 수 없는. 예. 그래서 뭐 가상화폐도 보시면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관심을 받은 거지, 만약에 안 올라가고 지금까지 있었다 해도 똑같은 관심을 받았을까라고 하면 아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 코스닥은 좀 지수의 하락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반등 자체는 더 좋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심을 하기는 어렵고, 코스피는 저점이 어느 정도 단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나쁘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안 받는 중소형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적어도 200 종목이 선물하고 연계돼서 영향을 받지만, 그래서 개별 종목 위주로 좋은 종목들을 찾아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될 것 같은 사업인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작할 때 뭐 제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해도, 정해진 법이라는 건
항상 이유가 있고 그게 또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서까지 했을 때는 안 된다. 예. 그래서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방법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그거를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그 사업을 할 때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태양광에 대해서 너무 좋게 말씀을 드려서 개인적으로 또 알아보고 계신 분이 있을까 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 태양광 발전을 직접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게 AS 문제.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수명 20년 동안 어떤 버틸 수 있느냐. 패널은 분명히 버틸 수 있는데 그 구조물이나 아니면 지붕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 누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크게는 이거고 그리고 뭐 그 외에는 이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어떤 천재지변. 그리고 네 번째가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자연환경. 이게 있습니다. 이걸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AS 문제가 가장 큰 게 여러분들 태양광 설치하면 뭐 아무래도 이 패널이 수백 장씩 이렇게 아이고 패널이 수백 장씩 이렇게 되니까 요 중에서 혹시라도 불량이 나서 항상 그렇지만 모든 제품에는 불량품이 포함이 됩니다. 그 불량률이 얼마냐의 차이지 완벽하게 불량률 0을 만드는 기업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요게 하나 고장이 났다. 이 패널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요 AS가 바로 되느냐? 큰 업체면 일단 됩니다. 되긴 되는데 바로는 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AS 접수 신청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요 고장난 패널 한 장에서는 뭐 길게는 한 2-3주 정도 발전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규모로 한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함께해서 대규모로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대규모로 하게 되면 그럼 아예 전담 AS 기사를 고용을 해 가지고 고장 나면 이제 바로 대응, 고장 나면 바로 대응. 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갖춰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뭔가 하시게 되면 요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2-3주 걸리고 또 고장 나 가지고 또 한 2-3주 걸리고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겠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태양광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해서 대규모로 했을 때 태양광 발전은 요런 리스크를 다 상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다르니까. 그럼 두 번째 20년 동안 된다. 어떤 게 문제냐면 저는 이제 뭐 믿을 만한 분을 알고 계시고 큰 업체니까 거기에 거기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설치하는 데 가서 요 도금 상태나 그리고 요거 이제 구멍을 뚫어서 지붕 천장에 설치를 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누수가 안 되도록 뭐 최소한 고무 호스 같은 걸 끼고 그거의 수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타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제가 가서 현장에서 한 번씩 체크를 하려고 뭐 그게 당장은 시간이 쓰이고 또 노력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신경 써서 넘어가면 20년 동안 편하니까 충분히 시간 투자를 할 만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를 이제 초반에 공사할 때 이걸 제가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할 거니까 그런 걸 말씀을 안 드렸고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하셨을 때는 요 20년 뭐 도금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육안으로 판별이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고무 호스를 다 끼고 있는지 이거 제대로 끼는지 누수가 안 되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붕 위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간과를 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천재지변은 뭐냐면 우박이 떨어져서 깨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AS에 포함이 됩니다. 큰 업체들 한정해서 AS에 포함이 되고 아니면 태풍 때문에 통째로 날아가 버린 것도 있고 또 산사태가 나서 무너지는 거 있는데 그 산사태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장 지붕에만 한다라는 것이고 그 외에 태풍이 불어서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찾아봤을 때 확인한 사례는 없지만
태풍 때문에 날아갔다 이건 없지만 그 지붕 위에서 말입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건 보험을 단체로 이렇게 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고 이게 크게 했을 때 단체로 하면 100kW당 한 8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금액이 좀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예. 그리고 자연환경이 뭐냐면 하필 거기에 새가 많아 가지고 저기 갑자기 새똥을 많이 싼다든지 아니면 하필 그 지역에 미세먼지가 많아서 발전량이 확 떨어진다든지.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은 한 20% 정도 발전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상도 지역으로 한정을 하려고 하는 게 그나마 그런 게 덜하니까 그런 거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일조량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태양광을 개별적으로 하실 때는 굉장히 난관이 많습니다. 네, 그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왜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단체로 했을 때 제가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개별적으로 태양광이 좋다니까 하시면 접근하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 예, 감사합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좁아지면 안 좋다.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이 단기 금리가 있고 장기 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금리, 장기 금리의 차이가 보통 장기 금리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가 1%, 장기가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상태라면 단기 자금을 쓰는 업체들이 유리합니다. 그럼 단기 자금을 쓰는 업체들은 신용이 높은 업체들일 것이고 그리고 장기 자금하고 이렇게 차이로 인해서 장기 자금으로 수신을 하고 예, 그리고 단기 자금으로 돈을 돌리는 이런 게 이 경제의 어떤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아주 좋은 좋은 구조가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지표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루 만에 많이 변하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좁아져서 부정적이다, 벌어져서 긍정적이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게 좁혀졌을 때는 이 유동성 공급이 조금 어려워지고 그 구조적으로 이 차이가 좁아질수록 그냥 이걸 쥐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기업들의 어떤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고 이게 주식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표 자체로는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너무 좀 경솔하게 올린 것 같아서 사실 이렇게 올렸으면 문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발기인 모집이 아니라 그냥 예, 신사업 설명 이 정도 하고 발기는 얼마를 출자를 해야 돼 이런 거 빼고 그냥 내용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제가 너무 이걸 모집이라는 단어를 써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떤 그 경계선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없다 해서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0%야 하는 거지만 그 단어의 어떤 선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네, 그래서 내리게 됐습니다. 그 좋은 기회를 한번 찾아볼 텐데 근데 아마 없을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떤 이런 부분 물론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만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저도 그래서 그냥 태양광은 분명히 할 건데 나머지 부분까지 하면 제가 이 지금 하는 활동 최소한의 활동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 최소한 활동도 힘들어지지만 그동안 응원을 해주신 분들하고 같이 뭔가 일을 하는 거면 상관이 없지만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 유리한 거는 쏙 집어넣고 불리한 건 쏙 빼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으니까 너무 또 좋게 보시는 것도 예, 제 의도하고는 좀 벌어지는 부분입니다. 예,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만약에 제가 뭔가 사업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여기에 공개적으로 예, 그 좋은 분, 유능한 분들을 모시는 그런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삼성 SDS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뭔가 이런 사실 도전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되게 멋있는 일인데, 그리고 이런 응원을 받는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뭔가를 해야 될 정도로 이 우리나라의 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고 저도 제가 더 아쉽습니다, 사실. 왜냐면 저는 또 그런 부분에 좀 의미를 두고 있으니까, 수익을 떠나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너루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욕심이라기보다는, 예, 감사합니다. 그건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는 완성을 한 다음에 알림을 합니다. 근데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신속한 이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보니까 알림을 하고 완성을 시켜야 되는 이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알림을 받고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게 좀 많으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변명을 하자면, 요 순서가 바뀔 수밖에 없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뭔가 한다 그러면 뭔가 100% 한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제가 한다라고 그러면 하도록 잘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로 좀 낮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자꾸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주도 풀고, 예, 그리고 점도 쳐보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뭐 이 미신을 믿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요런 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뭔가 이 우주가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미 미래가 정해져 있고, 뭐 이런 것이라면,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저 동영상 재생하듯이 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주나 점이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상한 사람들 신들려 가지고 하는 그런 거 말고, 뭐 사주 자체도 그래도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할 것도 있으니까. 요런 걸로 이제 열심히 풀어보는데, 일단 제가 지난 10년간 나빴습니다. 그럼 지난 10년간 나빴던 건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극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로 본다면 뭐 노력에 비해서는 좀 결과가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실 건데, 앞으로 10년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운이 안 따르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해도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는 없던 변수들이 계속 생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뭐 그 사이에 건축법이 여러 번 바뀐다든지, 예, 그 사이에 뭐 대장동 터지고 아이파크 터지고 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아무튼 한 세 개 정도 또 뜻하지 않은 변수가 터져가지고, 금리 인상이었나? 이런 게 터져가지고 또 투자한 거에 대해서 변수가 생기고, 뭐 이런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만약에 제 운이라면 지금까지의 운이라면 태양광 투자를 한다. 뜻하지 않게 뭐 비가 많이 내린다든지 아니면 뭐 태풍이 진짜 어마어마한 태풍이 와서 다 날아가 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건 이 운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 즉 기도로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께 아무 대가 없이 제가 제가 이렇게 나누고 이런 베푸는 부분들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냥 제가 재밌어서 보고 재밌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런 응원하시고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 충족감을 주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뭔가 드린다는 것도 뭐 보면 없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지만 제가 잘 되면 여러분들께서 잘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나쁜 운을 상쇄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예, 그러면 한 1000분이니까 제가 혼자 하루 종일 기도해봤자 뭐 1시간을 하겠습니까? 2시간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께서 1분씩만 해주셔도 저의 이 나쁜 운이 조금 상쇄가 될 거니까 예,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요런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과거에도 그렇지만 이 주주 운동을 할 때 정말 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계속 극복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빼고 힘이 됐다는 거. 제가 그 전에만 해도 종교적으로 아무런 어떤 그런 선입견이 없었는데 제가 그거를 겪고 나서 이제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그래서 뭔가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개인적인 부탁이긴 하지만 앞으로 제가 10년 동안 운이 나빠서 여러분들께도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하루에 1분씩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면 제가 충분히 계속 이 활동을 해 나갈 동기가 됩니다.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네, 그러면 이제 사설이 좀 길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삼성 SDS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삼성 SDS에 대해서는 조금 남다른 어떤 애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 SDS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삼성 SDS가 물적 분할을 먼저 계획을 했습니다. 물적 분할, 그 물류 부분을 물적 분할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삼성전자랑 합병하면서 뭐 지분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이 물적 분할을 하면 주주들한테 나쁜 일이라는 것 때문에 주주들이 인적 분할을 하면 모르겠지만 하지 마라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이제 보여줬는데 제가 주주 운동을 시작하기 전의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인적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물적 분할 하지 말라고 한 게 물론 이제 삼성그룹에서 다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이 아무리 행동을 하더라도 뭐 삼성에서 아니야 우리 물적 분할 할 거야라고 하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 경영진의 결정에 제일 좀 뭐랄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주주들이 그렇게 일어나 가지고 행동을 해서 그런 경영진의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거 굉장히 이 부분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 부분 때문에 주주 운동에 대한 어떤 힘을 얻게 됐고 아 뭔가 하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 그랬는데 주가가 안타깝게도 떨어져서 참 이게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매출이 늘고 있고 올해는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일회성 비용 뭐
아마 연말에 4분기만 줄었으니까 성과급이 지급되고 요런 부분이 좀 영향이 컸던 것 같고, 삼성 SDS가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고 하면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삼성 SDS가 상장 초기만 해도 대표적인 고평가 종목이었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만큼은 아니지만 그거 못지않은 고평가 종목이었는데, 그 상장하고 한 6, 7년 지나니까 이제는 주가도 내려왔고 뭐 4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14만 9천 원이 됐고, 그리고 기업 가치는 상장할 때보다 한 2배 이상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정 주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원대, 그리고 순자산이 7조 원대인데, 삼성 SDS가 하는 IT 서비스는 특별히 자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그런 특별한 자산이 필요하지 않는 종목들은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있고 토지가 있고 이런 건 당장 팔아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가격적으로는 아주 매력이 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니, 두 번째가 아니라, 이런 요인에서는 이제 가격 매력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개별적으로 삼성 SDS 주식을 보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언젠간 팔아야 되는데, 매도했던 가격이 한 26만 원대 정도 되니까 뭐 그 정도 가격은 다시 만들지 않을까. 만드는 게 뭐 쉽지는 않겠지만, 삼성그룹에서 지분을 이게 보면, 삼성그룹에서 56.72, 국민연금에서 6.73, 그리고 외국인이 한 11.44,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한 3%, 이 정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62에 73에 74, 77, 예, 한 23%밖에 안 됩니다, 실제 유통 주식이. 그러면 뭐 자사주 매입을 하든 뭘 하든 충분히 되는데, 23%라고 치고 여기서 지금 시가총액을 뭐 넉넉하게 한 11조 잡고, 대충 보면 한 2조 5천억 정도 있으면 이 유통되는 주식을 지금 가격에서 그대로 있다는 전제로 다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쓸어 담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1년에 뭐 8천억, 9천억 이렇게 이익이 나는 회사니까, 만약에 이익의 절반만 자사주 매입을 한다 해도 한 5, 6년이면 유통 주식 다 쓸어 담고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올라가게 될 거고. 예, 그래서 어떤 질문 했는지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삼성 SDS 18만 원 단가, 비중 3%. 이거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보통 이제 괜찮은 종목이 언제 추가 매수를 하냐, 마이너스 30%일 때. 지금 18만 원에 보유를 하시고 마이너스 30을 하면 대략 5만 4천 원 빼면 되니까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30%에서 그만큼의 수량을 하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대응이 좀 어려우니까 마이너스 10%를 만드셔야 되니까, 여기서 6%를 추가를 하셔가지고 요 아까 마이너스 30이 되는 자리에, 그게 5만 4천 원 빼면 13만 6천 원 정도 되는데, 저점을 다시 깨면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을 깨고 한번 내려가면 거기서 이제부터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13만 6천 원 기준으로 한 15만 4천 원 정도 단가가 맞춰질 텐데, 15만 5천 원 부근에서 지금 매물이 많으니까 나중에 반등을 했을 때 원금, 물 탄 거에서 원금을 찾으시면 일단 물 탄 것만큼은 덜어내시고, 그리고 다시 내리면 또 담고, 올라가면 이제 갖고 있는 것만 지켜보고, 이런 대응을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놀루션. 예. 제놀루션은 제가 한번 언급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제놀루션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일감이 없다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제놀루션은 코로나 관련된 수요가 빠지는 4분기에도 81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지금 실적이
코로나 특수라고 하면 사실 진단 키트나 이런 게 크게 늘어났겠지만 분기로 보면 이제 절정은 지났습니다. 코로나 특수는 이때 있었고 코로나 특수가 지나고 나서 이 회사의 코로나 물론 아직까지 영향은 있겠지만 제외하고 이 회사의 제품군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 매출에 이 정도 이익이다. 이게 나타납니다. 연말에 성과급 줬을 거니까 그거 빼고 보면 한 분기 100억 정도의 이익은 고정적으로 내는데 이 회사가 분기 100억이니까 연간 한 400억 정도의 이익을 내고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900억 넘었을 텐데 이 자산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럼 내년이 지나면 이제 자산이 1,300억이 될 겁니다. 이론적으로 예상대로만 간다면.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1,153억. 그러면 이 실적만 유지가 되면 사실 이 주가라는 게 너무너무 싼 겁니다. 근데 당장은 이제 시세가 좀 어려운 게 우리가 이제 가치 따라서 주가가 거기에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 큰 시세가 2020년에 났고 보통 시세는 한 2년 정도 2년 안에 다시 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럼 2020년이면 2022년 8월 이후나 돼야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준동을 할 거고 그 전에는 이제 가격적인 매력하고 부딪힐 텐데 가격 매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을 지금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산만 보자. 자산이 올해 말 기준으로 900억이 넘었었는데 시가총액이 1,153억이다. 여기서 이미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이 결정이 됩니다. 더 떨어지면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싹 쓸어 담아야 됩니다. 이 종목은. 예. 그래서 지금은 가격적으로 하반 경직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다. 실적만 보면 지금 주가의 4배가 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종목이다. 근데 당장은 시세 내고 죽었기 때문에 당장 시세는 어렵고 올해 8월 정도 돼서 그때까지 충분히 다져나가면 그 이후로는 좋을 것인데 그 전에라도 혹시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이러면 훨씬 더 좋은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금 와서 대응을 하기는 이미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와서 뭔가 한다. 매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